자, 기념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주제를 보면 되게 빡치는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재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자, 봅시다. 여기가 어디냐? 어디죠? 양재 시민회숙회요. 자, 저기 좌측 아래 보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왜 있을까요? 삼풍창사 미령탑. 네, 거기 있어요. 네. 저기랑 뭐 상관이에요? 그때 선생님 말씀하셨네요. 자, 그리고 저 위가 뭔지 알아요? 바로 위에 저 원형 그 길 있잖아요. 저기 탑이 하나 있어요. 저 탑은 뭔지 알아요? 충원탑. 아니, 충원탑 말고 아래. 그 아래요? 지도 없는 거. 지도에 없지만 네. 그 원형으로 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탑이 하나 있어. 저거 뭘 것 같아요? 몬스터볼처럼 생겼는데. 저게 뭐지? 미얀마 폭발 사고 기념탑이에요. 저기도. 아니 미얀마 그 비행기. 자, 삼풍 자리가 어디죠? 지금? 저희 교대잖아요. 교대 말고요. 삼풍 자리. 삼풍은 지금 현재 뭐가 들었죠? 그 아파트예요. 아크로비스타. 흔적도 없어요. 그것도 저 위령탑도 한참 뒤에 생겼어요. 이거 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포천에 삼풍 미령자 기념공원이 있긴 한데 포천에 가면 뭐냐면 건축가가 자기가 모아놓은 자료들을 전시한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이거는 혜민 씨랑 길 가다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강변북로를 저 길을 지나다 보면 성수대교 참석했다면 이제 물론 그 자리에서 성수대교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자, 우리는 저 탑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찍었는데 이게 지금 강변북로 나가는 길이에요. 강변북로에서 길로 나가는 길인데 자룡사 저용도로죠.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 거기서 내려서 가서 저쪽으로 가서 길을 건너야 됩니다. 윗사진으로 가서.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저기 지나면 저기 있는 거예요. 매년 무학여고 애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추모를 하긴 하는데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고리 미령탑이었어. 네. 아, 이거 저도 그래서 야, 이거를 여기다 지을 생각을 한 새끼가 도대체 어떤 새끼냐.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저는 근데 저런 걸 저런 자리에 박아둔 거죠. 자, 대구 얘기도 해볼까요? 자, 이게 대구 상인역인데요. 그 상인역에서 주로 난 사고인데 사고가 난 자리가 정확히 저 상인역 그 자리예요. 지금 저 상인역에서 그 자리고 실제로 가보면 저기 아니면 저기가 고가도로 있잖아요. 위아래로 된 게 고가도로거든요. 길이 두 겹으로 돼 있는 게. 그 고가도로 아래 가면 위령비가 하나 있긴 있어요. 위령탑은 저기 위에. 네, 위령탑은 저 공원에 가야 돼요. 100명이 넘게 죽은 사고인데.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알겠지만 이 사건을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해서 저는 이래요. 100명이 죽었으면 교과서에 넣자. 이걸 아니 뒤에 같은 사고가 터져서 앞에 사고를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약간 그 생각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이래요. 이것도 기념이고 엉망이. 왜냐면 보세요. 저라면 저는 월급역 사고에다 그냥 지었을 거예요. 아니면 저 어린이 공원에 남겨두던가.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중앙로역인데요. 중앙로역 지하 2층에 가면 있어요. 이제는 전시했는데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가 했는데 원래는 어디 갔냐? 그래서 저기 팔공산에 그 시민안전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면 그때 불탄 기차 한 대가 저기 있어요. 이거 말하는 네. 개빡세네. 네, 거기 있는데 유가족들이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로역에다가도 이제 그걸 해둔 거예요. 전부 다 민주화 이후에 이뤄진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념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거 진짜 쌍욕 많이 했어요. 저거 가지고. 저 진짜 욕해야겠다. 저거 진짜 전 쌍욕 많이. 그러니까 시민안전공원을 짓는 건 좋은데 그래, 초등학생들 데리고 나갈 소통장소를 팔공산에 짓는 건 나쁘지 않아. 야, 근데 이게 중앙로에도 그럼 뭐를 남겨둬야 되지 않냐. 왜냐면 중앙로역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년인가를 폐쇄하거든요, 중앙로역을. 근데 폐쇄할 만했어요. 왜냐면 다 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역을 가본 사람들 얘기하면 이상한 냄새들이 난대요. 그러니까 탄 냄새 말고 일종의 그러니까 고기 냄새 같이 안 빠지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최소한 중앙로 인근에다 그걸 남겨둬야 맞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게 맞냐.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래.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좀 미리 전체하죠. 미리미리 하지. 그냥 그거 그냥 남겨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게 좀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게 저 어릴 때 성수대교 왔어 보면 성수대교가 그거 떠 있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사고 중에 가장 병크가 됐던 이 사고. 여기 인현동이 아니에요. 인현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 보면 거기 동인천 인현동이면 저쪽 부평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청소년 공원이에요. 저게 청소년 문화센터인데 청소년 문화센터 한켠에다가 예은영 화재 참사 희생피를 둔 거예요. 제 입장, 에라 50명 넘게 죽은 화재에 50명이 넘게 죽었으면 나는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나아졌다 나아지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누구도 그러니까 이거죠. 차라리 모두가 망각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라. 차라리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이건 망각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일단 대중 집단적으로 이제 집단 히스테리가 생겨요. 일종의 이거는 PTSD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 지금은 없어진 테크노마트 집단이 이제 모래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다 불공사가 물론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이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기둥 잡고 이러고 있었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산풍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겪는 이제 저는 히스테리인 거죠. 물론 이거는 자연재난에서도 그대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뢰는 그냥 땅에다 꼬라박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믿냐? 정부가 그러잖아요. 시민들한테 왜 정부를 못 믿냐? 제도를 못 믿냐? 너라면 믿겠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 압니까? 퍼트남이 쓴? 그 양면게임 이론을 만든 퍼트남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써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옛날에는 볼링 클럽을 만들고 해서 같이 볼링 심슨 보면 막 그래서 목사님이랑 다 같이 해서 볼링 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자 볼링이나 혼자 볼링을 치게 된다. 이제서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나중에 코스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퍼트남의 저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나홀로 볼링을 가속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장점이 붕괴되고 단점만 증가가 돼요. 단점만 전부 다 중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랜드를 겪었어요. 그리고 세월호를 겪었어요. 선생들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경찰들이나 이런 행정력을 어떻게 믿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시민들은 군인들을 왜 안 믿을까요? 그 질문을 하면 똑같아요. 전 첫 번째는 일단 너희 두 번의 쿠데타. 뭐 이거는 단지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 한국이 전반적으로 공공력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건 군인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경찰도 소방관도 안 믿습니다. 한국 자체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낮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안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EBSI 안 보고 메가스터디 보잖아요. EBSI도 학원 강사가 나오는 EBSI를 보잖아요. 한국은 공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약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은 그래도 간간히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상들이 저 덕성여대 저 노동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벌어질 현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계속 반복적으로 겪어봐요. 나오는 뉴스들이. 누가 누굴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는 프로젝트는 대성공한 나라예요. 사실은.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냐면 근대화와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해야 될 시스템이 있는데 앞에 말한 재난 대응들이 다 엉망이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못 해버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